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아주 구수하고 그리고 중후한 연기로 여러분과 가까운 중견 탤런트 한 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그러니까 90일 KBS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낙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쁜 틈에 저희 11시 만납시다에 출연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낙훈 씨와의 대화를 지켜보고 또 그리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후배인 KBS 14기 탤런트 여러분들이 객석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원로 대접을 받을 나이에 뭐 우리나라 그 탤런트계에서는 아주 최고참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을 받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글쎄요, 뭐 아직 원로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아직도 이번에 이제 상을 또 받고 보니까 참 흔히들 상 받으시고 이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자책질이구나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아마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도 VTR로 봤습니다마는 상을 타고 제가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무겁다는 게 그날 트로피도 상당히 무거웠어요. 정말 아주 잘 만들어진 트로피인데 그것도 무거웠지만 참 어깨가 무겁다는 이런 그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신이 없었죠 전혀. 그래서 그런 그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감이라면은 사실 작년이 저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해였어요. 네. 봄철에 사실 제가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4월 달이었죠. 4월 14일 날인데 제가 그 큰 수술을 하나 받았어요. 네. 제 지병이 당뇨인데 뭐 병은 알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당뇨로 고생을 하고 이 다리 쪽에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그 수술을 큰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병원에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 6개월은 이 요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내가 연기를 못 한다면은 이제 난 뭐 끝났고 나오는 그 비장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직업도 지원 안 해버리라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네. 그러다가 뭐 참 옛날에 금잔디의 그 섭외를 받고 그래서 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우리 연기자는 가장 큰 재산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자신이 없는데 과연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적극 권유해 주시고 한 바람에 그 역할을 맡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참 그 전화위복이 아니라 그 역경을 디디고 한번 일어섰다는 참 건방진 얘기로 하나의 그 뭐 미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지금 그 KBS 텔레비전에서 뭐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그 옛날의 금잔디 이금님 씨의 작품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나이 많은 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극중의 나이가 몇 살이죠? 7순이 넘었습니다. 아하. 예. 실제 나이는 얼마세요? 아직 60도 안 되고 제가 35년생이니까 이제 막 세는 나이로 58이라고 그럴까요? 아직 만 56세죠. 네. 56세. 앞으로는 만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 옛날에 금잔디 그 뭐 프로를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극 중에서도 참 그 금술 좋은 부부로 이렇게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극 중에서 보다 실제 그 결혼 생활이 더 금술이 좋으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일각에서는
우리 이낙훈 씨가 대단한 공처가라고 또 그러는 분들도 아주 계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 김 선생께서 그 올바로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25주년이었습니다. 결혼. 예. 네, 그래서 예. 벌써 그렇게 네. 되군요. 네. 이제 16년째 들어가는데 뭐 공처가라기보다는 네. 사실 저희 그 연기자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히 그 밖에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안쪽에 대한 것이 자연 소홀히 해진다거나 네. 뭐 이런 것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늘 미안하죠. 네. 미안하니까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또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저희들 네. 직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소주잔이라도 기울이게 되고 또 녹화 끝나면은 우리 동료들 후배들하고 같이 그 뭡니까 500cc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도 한 조끼씩 들이키고 나고 이러고 들어가면은 건강도 안 좋은데 이제 술 먹는다고 또 야단을 맞죠. 네. 그럼 또 이제 그저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제 그것이 공처가로 들리는 거겠지. 뭐 제가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면서 무릎팍부터 기어 들어가거나 또 뭐 저희 집 사람이 뭐 그런 악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또 그래도 25년 살다 보면은 그저 제일 친한 친구고 네. 이젠 뭐 나이 들고 보니까 제가 극중 대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나의 어머니요, 누이요, 아내다 이런 대사를 했어요. 네. 그것이 아주 적중한 대사 같아요. 이제 실제로도. 네. 역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사실 연기자들이 화려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외로운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반려자라는 것은 역시 아내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저 뭐 무조건 고맙다고 그럴까요? 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김 선생께서 들으신 대로 공처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듣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애처가라 할지라도 부인을 어머니요, 누이요, 아내요. 아내는 좋은데 누이요 뭐 이렇게 윗사람까지도 갖다가 이렇게 그 찬사를 하시고 어떤 존경심까지 누이- 가지고 아닙니다. 계신 것 그게 같은데 아니고. 무릎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릎을 좀 보기 전에는 믿질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누이라는 건 이제 누이 동생도 될 수 있는 아 물론입니다. 근데 그 아역 성우를 거쳐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연극을 해오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이 아역부터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역은 뭐 잠깐이었습니다만 사실 예. 그 덕수궁명학교 다닐 적에 이 동화대회를 나갔었어요. 많이.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방기환 소설가신 방기환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고 네. 그러다 이제 동화대회 나가서 여러분 상을 타다 보니까 바로 그 덕수궁명학교 위가 그 KBS 전신인 HLKA 정동방송국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소위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아하. 그 아마 여기 앉으신 우리 객석의 후배들은 모르시겠지만 똘똘이의 몸이라는 그 똘똘이 몸이 라디오 있었죠. 방송도 네. 있었죠. 네. 그 똘똘이하고 연속극에 복남이 네, 나오고 똘똘이 그러는, 복남이죠. 네. 그 제가 2대 복남입니다. 아, 그 이제 예. 네,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많이 나가죠. 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지금 같으면 인기 있으면 뭐 1년, 2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네. 목소리가 금방 변성이 되니까 네. 가장 성장할 때니까요. 그래서 그건 제가 1년도 못하고 한 6개월 하다가 말았지만은 이제 2대 복남이로 제가 기록이 돼 있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경기중학교에 제가 들어갔죠. 네. 근데 전 공부를 그땐 잘했나 봐요. 네. 그래도 시험 쳐서 제가 들어가서 경기중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네. 그때 경기중학교에 그 대선배이시죠. 저보다 5년 선배이신 그 어른이 계신데 그 선배님 지도로 저희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연극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그런 게 저도 좋고 미치고 재미있으니까 그쪽으로만 정신을 팔리고 공부도 안 했었죠. 그러다가 경기중학교 때 참 좀 창피하면서도 재미있는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2학년 말인가 3학년 초에 그
극장을 갖다 그때 걸렸습니다. 소위 연소자 입자 불가 네. 이 영화를 갖다 걸렸는데 그래서 3일간 정학을 맞았죠. 네. 3일간 정학을 맞았는데 그 3일 동안을 또 못 참고 네. 그 사이에 또 극장을 갔어요. 네. 이게 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경기중학교 그 학교 역사상 같은 항목으로 연거포 정학을 2번 받은 사람은 이아무개밖에 없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참 그 연극이나 영화에 물론 그때는 영화입니다만은 네. 영화에 미쳤었다는 그러한 그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역시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렸을 때 좀 제가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렇게 연극을 하고 부산 피난 시절에 저희가 그 엄청난 연극을 한번 했습니다. 네. 피난 시절이니까 학교 강당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극장에서 네. 참 그 일반 기성인들에 못지 않는 큰 연극을 네. 한번 피로를 했었죠. 어허. 그것이 작곡하신 유치진 선생님 작품의 가야금의 유래라는 거였는데 그때 저희 나라 초연이었어요. 네. 제가 가서 매달려서 유 선생님한테 그 작품을 받아다 했고 그때도 역시 그 끝까지 나중에 대학 가서도 연결이 맺어지는 또 경기 선배 한 분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근데 그때 그 나중에 뭐 이 제자란 것은 하여튼 여학생한테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어허. 연기를 잘했다고. 예, 뭐 예. 그땐 목에다 붕대를 감고 네. 내가 이 연극 했노라죠. 목이 네. 쉬었노라. 흰 붕대를 감고 예. 그 뭡니까 외말루 스메리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이 네. 칼라 올리는 거요. 네. 그거 입고 한참 네루루크라고 네. 뭐 그러던가요? 이렇게. 네루룩이라고 네. 그러죠. 그거 하는데 한참 휘젓고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그만큼 그쪽에다 정열을 그 당시부터 쏟았고 막 정열이라고 지금이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저 미쳐 돌아갔던 거죠. 대학에 연극이죠. 진학해서도 그랬습니까?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연극을 아, 했으니까요. 예. 예. 그때 이제 서울대학 연극제를 할 적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만나뵌 그 선배가 그 신영균 선배님입니다. 아, 예. 그때 신영균 선배님이 만학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치과대학 양반은 치과대학 다니시네. 네, 치과대학 졸업반이셨고 네. 전 1학년 들어갔고 네. 참 기호해 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네. 이제 그 선배님 모시고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는 그 전국 대학 연극 경연 대회 2회 때죠. 네. 1회 때 이제 많은 그 훌륭한 연기자들을 배출하셨다고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1회 때 이제 뭐 최무룡 지금 현 국회의원이시지만 그 선생님이랑 뭐 여러분들이 그때 나오셨고 2회 때가 이제 저희가 나가서 상들을 좀 많이 탔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까지 쭉 하여튼 연극은 뭐 밥 먹는 거만큼 좋아했죠.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막 오늘의 이런 참 자리에도 나와 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타고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미쳐야 되나 봐요. 네. 그 미국 유학을 떠난 건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대학 제가 3학년까지 다니고 그러면서 집안이 사실 그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한 분이 누이 셋 중에 둘 출가시키시고 제 바로 위 누이까지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 유학이 지금은 돈 많은 집의 자제들이 공부 못하면 가는 유학 네. 또는 대학 졸업하고 정말 공부하러 가는 그 석사 코스의 유학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좀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네. 지금같이 뭐 이 경제 압력도 가하지 않는 나라고 넉넉했으니까 못 사는 나라 또 전란에 시달린 나라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은 상당히 그 많은 그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나의 유행병 같이 됐습니다마는 편지를 근 몇백 통을 갖다가 보냈죠. 네. 각 학교마다. 네. 예, 난 이런 처지에 있는 학생인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노라. 네. 도와다오. 그래서 보내면은 답장이 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그 호조건인 네. 학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서 우연히 참 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학교가
그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이라고 네.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마이애미 대학 하면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걸로 아시는데 마이애미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주립대학이었습니다. 거기서 소위 튜이션 그 학비 면제 네.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워킹 스칼러십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 가게 됐죠. 갈 적에 어머님께서 그때만 해도 그 역시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연극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취미는 좋지만은 생업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직은 그 광대라는 어떤 카테고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직업을 전환하기 전에 너 미국 못 보내겠다. 그러셔서 어머니 앞에서 제가 약속을 했죠. 그럼 제가 연극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가서 소위 그 교육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이 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그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치다 보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 처음엔 뭐 존놈이 가서 미국 가서 얼떨떨 하다가 자립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생기니까 1년 뒤에 어머니께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학점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 졸업 논문은 맞춰놓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서 뉴욕 쪽으로 달려가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귀국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61년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도 뭐 꼭 그 해 나올 이유는 없었는데 정초에 제가 어머니 편지를 받았어요. 이제 제 어머님이 그 옛날 분이시니까 그 글씨를 쓰시면 아도 그 왜 점 찍는 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쓰시는데 또 그 옛날 분들 쓰시면 줄줄이 그냥 쓰시니까 구독점이 없습니다. 편지 읽으면 한참 끊어서 제가 읽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그 문장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소위 그 아들이 그리워서 그러나 그 아들이 굳이 꼭 보고 싶다는 말씀은 못 하시고 참으시면서 쓰시다가 그 이제 잉크 펜으로 쓰셨으니까 그걸 봤을 때 내가 과연 미국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나 좋아하는 연극을 뛰어다니면 얼마나 뛰어다닐 것이냐 이렇게 덮어놓고 무작정 소위 상경이 아니라 무작정 귀국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짐도 다 놔두고 그냥 일단은 한번 다녀가리라 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고해 마침 그 5.16이 터졌죠. 그러고 나니까 소위 그 당시에 제가 병역을 필요하지 않고 갔었습니다. 병역을 필요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소위 재출국을 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여권을 압수해버리더군요. 그래서 나가질 못했죠. 그 주저앉아서 망망하던 차에 바로 그 해 말에 그 KBS가 소위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로 12월 31일 날로 30주년이 됐잖아요. 네. 31일 날 저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첫 작품이 나도 인간이 되련다. 그 유치인 선생님 희곡을 아렌지 해가지고 하고 장민호 선생님이 주연을 하신 그 드라마인데 그 참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 남산에서 전혀 뭐 완벽하지 못한 세트에서 그때는 그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왜 문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이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바깥에 소리가 들리니까 담요를 갖다가 맞습니다. 스튜디오에다가 그걸 그 담요를 갖다가 이렇게 휘장처럼 치고 그걸 스튜디오 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그때는 뭐 녹화가 없으니까 생방송 아닙니까? 하다가 틀리면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 저희 꽁꽁 언 스튜디오 그냥 쩍쩍하게 갈라지고 그랬었죠. 난방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없었죠. 그 KBS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들어갔는데 이 처음에 전 사실 연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연기를 했고 또 사실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종로에 왜 보신각 옆에요. 네, 예. HLKG라고 네, 예. HLKZ라고 그 RC에서 지어놨던 게 나중에 불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났죠. 네. 그게 저 백화점짜리였던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동일백화점짜리인가. 예. 네, 저 미국한 뒤에 불이 났는데 네. 그때 거기서 그 방송을 할 적에 저희가 소위 뽑혀가서 대학 시절이죠. 예. 뽑혀가서 드라마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나라 아마 참 제 자랑입니다마는 저희 나라 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가 했습니다. 예. 저희 이 KBS에 계시던 그 최상현 선생님하고 네. 둘이서 이기아 선생도 아마 거기 네, 계셨을 이기아 선생님 거예요. 그때 연출하시고 예. 지금 그 MBC 계신 최창봉 최창봉 선생님도 네. 거기 연출하시고. 그래서 그 KBS 초창기에 그때 그분들이 다 모이셨었죠. 예. 다 모셔서 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도 많이 나갑니다만은 그 외국 영화를 네. 방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걸 한국말로 다빙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 그 원고를 소위 영문학자 선생님들한테 번역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그 보내드렸더니 책을 엮어가지고 오셨어요. 네. 전부 그냥 뭐 그 한 권의 책이니 이게 그 입이 맞을 택이 없죠. 저 안 입이 되죠.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밤새껏 앉아서 고쳤습니다. 네.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길래 감히 제가 이제 자청을 하고 그때 그 최창봉 선생님이랑 이분들이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전에 미국도 갔다 왔으니까 소위 생활 영어니까 네. 직접 차라리 번역을 해다. 음흠.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그 외화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텔레비전을 보는 양반들이 말이죠. 시청자께서 이거 연기하시는 이낙훈 씨하고 이 외화의 그 말하자면은 번역을 한 사람과 동명이인인가, 네. 어? 네. 아니면은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의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오래 하셨죠, 그것도? 오래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처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첫 프로가 77 Sunset Strip이라는 그 사립 탐정물이고요. 네. 콜트 45라고 서부물이고 네. 뭐 그대 줄줄이 이어서 도나리드 쇼, 네. I Love Lucy, 보난자, 네. 건스모크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네. 나중엔 제가 그건 KBS는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KBS도 나갔죠.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네. 저희 $60 million 하고 그 뒤에 이제 콜롬보를 KBS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번역을 끝냈습니다만 아마 그거 한 1000여 편 이상 나갔을 거예요. 예. 그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땐 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관방에 앉아서 번역을 하고 바로 이제 옆에서 그 뭡니까 이 저 필경 하신 분이 네. 그 긁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프린트에서 넘어가서 성우들이 녹음실에서 한 장 한 장 받아서 녹음을 하고 이래야 방송에 맞출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번역하느라 연기하느라 또 한편 그 연극에 대한 것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 실험극장이라는 그 극단을 그때 그 동인들끼리 만들어서 연극을 하고 이러느라고 뭐 정말 바쁜 나날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기특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1980년 그 50 출범한 후에 그 정계에 진출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때는 아마 전국구 네, 의원으로 전국구였습니다. 나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였습니까? 그때는 뭐 이 어울릴지 몰라도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예. 그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저희 텔레비전 연기자들 문제로 네. 소위 탤런트들 문제로 사실 제가 이 무리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앉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텔레비전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그 연기자들이 펑크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출연료 인상 문제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79년도였어요. 네. 그 펑크를 내면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까발기면서 소위 TV 연기자 백서를 써가지고 가요로 다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중에 50 그 핵심의 한 분이었던 그분이 그러지 말고 이 회장 차라리 직접 소위 정책 위반하는 장에 들어와서 당신들 문제뿐 아니라 우리들이 생소한 그 문화예술계 쪽에 그 산적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번 그거는 저도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민주정의당이죠. 민정당의 창립 독지가 발기인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 뭐 솔직히 참 거짓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한번 뭔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해보고자 그래서 뛰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걸 그 의원 입법으로 해서 외정 때부터 내려오던 게 그대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하려면은 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전화가 있어야 되고 등록된 연기자 5사람 이상 있어야 되고 뭐가 있고 뭐 규제가 많았는데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연극하고 싶으면은 나 혼자라도 모노드라마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법으로서 규제받는 것들을 전부 없애는 이 작업을 해서 공연법을 제가 통과시켜 놓고 영화법도 제 나름대로는 뜯어 고쳐서 소위 20개 그때 그 영화업자들께서 하시던 일을 터놓는 바람에 지금은 뭐 영화계 영화사가 100여 개가 늘어났죠. 그런데 역시 정치는 예술가와 정치는 이 병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연기는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이 양쪽을 다 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했습니까? 또 이제 그 당시 그 제가 국회의원을 하겠다, 막 하고 싶다 해도 좋다 한 것은 겸직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 우리 KBS에서 추적, 달동네 또 그 보통 사람들인가요? 드라마를 계속하면서 했는데 역시 겸직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마는 역시 방송하는 동안에는 저는 방송에 몰두해야 되고 대사를 외우는 시간에는 정치는 잊어버려야 되고 제가 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은 일단 덮어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대한 그 송구함입니까? 그래서 전 지금 생각에는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으로서 그 대신 전력 투구를 해주고 한눈 파지 말고 엉뚱한 생각 품지 말고 열심히 정치를 해주시고 저희 연기자들은 또 열심히 연기에 몰두해서 우리 시청자들 일반 대중 국민들이 즐겨 봐주시는 드라마 연기를 필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또 영화 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동기로 언제 무슨 영화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영화사를 하려고 그랬던 그 이유도 사실 뭐 돈 벌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뭐 일확천금을 해서 어디 쌓아놓겠다는 것보다도 저희 연기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재생 연기자 재생원이 없어요. 갱생원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바삐 참 그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후배 동료들도 나중에 느끼겠지만은 열심히 연기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건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하며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 벽을 치고 고민하다가도 막힐 적에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마당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미국엔 지금 그 액타즈 스튜디오 같은 것이 있죠. 일본에도 역시 그演劇 그 갱생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에겐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성장하기 시작한 배우들이 막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마당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역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은 없고 영화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뛰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와 병립이 안 되듯이 연기자들은 또 사업하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작품을 그 박범신 씨의 미로를 제가 제작을 했었죠. 네. 그다가 역시 제 그 생각과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와봐 주시대요. 홀딱 망했습니다. 최근엔 또 오래간만에 그 연극 무대에 쓰셨다고요. 그것이 아주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서도 굉장히 그 참 감동적인 무대였다. 이낙훈 씨가 아주 그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감회가 깊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무대였고 실제로 그렇게 사실 감개무량하셨는지요?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17년 만에 무대에 쓴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왜 연극을 안 했느냐. 처음에는 영화가 바쁘고 텔레비가 바쁘고 번역이 바빠서 못했죠. 네. 그래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3년, 5년, 7년 멀어지다 보면 그 다음은 두려워집니다. 무대가. 네. 그래서 텔레비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지만 물론 열심히 하지만은 연극은 일정한 기간에 연습 분량이 없어가지고는 감히 무대에 쓸 엄두를 못 내죠. 네. 그러면 그런 그 45일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을 내서 전력투구를 하는 연습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는 감히 연극한다는 소리를 못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연극 멀어지고 그러면서 연극인 여러분들께는 늘 미안하다 볼라치 없다 하지만 속은 항상 언젠간 한번 해보리라 그랬었죠. 그러다 이번에 그 화동연우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저희 출신 고교인 경기 중고등학교 그것이 이제 화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동연우회라고 명명을 해서 아마추어 연극 집단입니다만은 어쩌다 보니까 거기 그 졸업한 동문들 중에 현재 현역 뛰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프로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많이 섞였어요. 네. 이번에 17년 만에 한번 그 이런 동창들이라는 연극을 한번 감히 저도 해봤죠. 네. 해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코치 농구 선수들 4명이 코치 집에 모여서 옛날 그 자기네 감흥을 느끼면서 그러나 점점 그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죠. 이 옥파 벗겨지듯 하면서 그 남자들의 중년 남자들의 그 막 더티함도 보이고 네. 그 탐욕도 보이고 추한 꼴도 보이고 그 서로 또 막 헐뜯다가 그 옛날 그 농구 선수들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점점 갈라져서 지리멸멸되다가 나중에 또 코치 힘으로 일단은 다시 수습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연극인데요. 네. 그 제이슨 밀러라는 외국 작가가 쓴 퓰리처상도 받고 토니상도 받아 아주 좋은 연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전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화동연우회는 뭐 우리 동문들 연극회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쯤 무대에 쓸 기회를 주는 이런 무대고 이게 아니더라도 실험극장도 좋고 극단 사조도 좋고 뭐 연우 무대도 좋고 제가 쓸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은 1년에 한 번은 내가 꼭 무대에 쓰리라. 이걸 제 자신에게 다짐도 했고 또 저희들 친구들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네. 해야겠어요. 예. 그 슬아의 자녀분은 몇 분이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뭘 합니까? 아직 치우진 못하고 네. 제 큰애가 계집애인데요. 네. 대학 졸업하고 지금 뭐 더 공부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대학은 졸업하고 미국을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혼을 시켜놓고 저희들끼리 뭐 학위 하나 따기 전에 결혼들 안 하겠다니까 하나 더 따기 전에 네. 그래서 보내놓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놈은 대학 3학년입니다. 네. 애비 뒤를 이어서 너도 배우 될래 그랬더니 배우는 자기는 자신이 없고 네. 생긴 나보다 더 잘생겼는데 배우 그건 아마 저 부인을 닮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전 그 칭찬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놈은 촬영을 공부하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화 촬영. 네, 영화 촬영입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3학년인데 이제 군대를 가야죠. 3학년 아빠가 영화를 만들다가 실패를 한 것이 아마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빠 내가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네, 그 아, 그래주면 촬영 얼마나 공부, 고맙겠습니까? 촬영 공부를 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예. 한때 이제 촬영하면서 연출 공부도 하겠노라. 뭐 자긴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연기자의 그 환희도 있지만은 네. 연기자로서의 그 참 어두운 면도 있더라. 네. 자기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나 우선 촬영을 해서 연출을 하겠노라. 옛날에 그 제가 얘기를 여러 번 좀 해줬더니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역시 루펠 들여다볼 줄 아는 감독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네. 촬영부터 하겠다고 지금. 예, 그러시군요. 정말 그건 뭐 10살 때부터 라디오 방송국에 그 어린이 그 연극에 아동극에 출연하신 후로 50이 넘긴 이런 그 거의 뭐 정말 참 반세기에 가까운 그런 인연을 맺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앞으로의 그 반세기, 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끝까지 연기를 합니까? 제가 그 수상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구정 특집 드라마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석금성 선생님이라고 예. 나이 드신 저희 선배 대선배시죠. 그분을 모시고 했는데 그분께서 아마 제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은 76인가 그렇게 되셨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보다 20년 연배신데 그분을 뵀을 적에 그때 저하고 신구 씨, 김순철 씨 셋이 이제 그 똑같은 나이로 그때 그 드라마 속에도 저희가 7순이고 그 석 선생님이 80이 넘으신 분으로 나왔는데 저희 셋이서 참 그 소주를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야 우리가 저 연세가 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랬을 적엔 앞으로 참 욕심으로 20년 그러면은 저희가 그 80 가까이 될 때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 해야죠.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뭐 여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서 제가 하고 싶어서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이만큼 해왔고 또 여러분들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렇다면 보답으로라도 또 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라도 끝간데 없이 연기자로서 소위 배우로서 마지막까지 몰고 갈 참입니다. 네. 앞으로 참 그 건강하시고 그 연기라는 것이 정말 어떤 분의 표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이라면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 중후한 연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40년 이렇게 연기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더 친숙하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연기자로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90일 KBS 연기대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 그 91년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중견 탤런트 이낙훈 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KBS 14기 탤런트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